사조용전 34화 35화입니다. 양강이 비록 적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겸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응답했죠. 그럴까요? 그럼 누구 발이 작은지 보고 결정하지요.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양강은 모겸자를 이 작은 발 때문에 연모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양강은 정료가의 발을, 구양극은 모겸자의 발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양극의 경계를 풀기 위한 연기였던 것이고, 구양극은 그저 자신과 같은 족속으로만 알고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벼락같이 칼을 뽑아 그대로 구양극을 담궈버린 양강이었습니다. 그리고도 혹여나 구양극이 반격할까 두려워 계속해서 칼날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로 인해 구양극의 복부는 벌집 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강은 서둘러 모두들의 혈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육관용은 비록 양강과 껄끄러운 사이긴 했지만 구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고 서둘러 정류가를 데리고 객잔 밖으로 달아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마 제외하게 된 양강과 모겸자. 양강과 마찬가지로 모겸자의 마음속에도 양강뿐이었기에 어쩌면 구양극 덕분에 화해도 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구양극의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단검은 곽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단검이었고 이걸 그냥 놔둔다면 곽정한테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거였죠. 염자임자, 우리 어서 갑시다. 그때 양강 발끝에 툭 하고 닿게 된 타구봉, 일단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 봉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타구봉은 좀 전에 황룡한테 구양극이 뺏었던 것이고 그냥 객잔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본 곽정과 황룡이었고 사고 역시 모두 보고 말았으니 잠시 뒤 구양봉이 홀로 남겨진 구양극이 걱정돼 객잔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양봉의 시선에 들어온 구양극의 주검, 아무런 말도 않고 자신의 모든 내공을 불어넣어 소생하려 했습니다. 허나 이미 차디차게 식어 굳어버린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조카가 아닌 친아들이었던 구양극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구양봉. 아비 구양봉은 아들 시체를 안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그 순간 구양봉은 볼 수 있었습니다. 곽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단검을 말이죠. 곽정, 내 놈이었구나. 그렇게 구양봉이라는 엄청난 강적을 하나 더 추가한 곽정이었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양강과 모겸자에게 재미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거지들이 하나같이 절을 하며 인사를 해왔고 영문을 몰라 얼떨떨했지만 눈치 빠른 양강은 금세 알아차리는데 모두 이 봉 때문이라고 말이죠. 간혹 타구봉을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도 있었지만 태연히 그분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양강이었고 그러자 술술 불기 시작하는 거지들. 그랬군, 이 봉은 개방방주의 신물이었어. 모겸자는 양강이 이 봉을 직접 받았다는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양강을 믿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좀 쉬다 가시지요. 우연히 강남육계가 사고의 객잔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곽정도 귀에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자신의 원조사부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살기를 감지한 가진학. 예감대로 벼랑간 나타난 자가 넷째 남이인을 공격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곽정과 광남육계를 찢어 죽이겠다 맹세한 동사 황약사였습니다. 아직도 황룡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지금 당장 강남육계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전투. 역시나 강남육계에게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모님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에 곽정은 괴성을 지르며 밀실벽을 박살내고 뛰쳐나와 황약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그 바람에 선열을 뿜어내고 마는 곽정. 찬줄간에 벌어진 일에 가장 놀란 건 황약사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황룡을 다시 보게 되다니. 비록 자신보다 곽정부터 걱정하는 황룡이었지만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였습니다. 점점 더 곽정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지만 황약사가 600인역의 우무한 내력으로 운궁을 해주니
삽시간에 곽정의 내성이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즉에 도와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곽정의 말에 내 딸을 봐서 구해줬다고 말하는 친델의 황약사. 서둘러 강남육계에게 안부를 묻는 곽정이었고 황룡도 그간 있었던 일을 황약사에게 모두 말해주는데 그리하여 모든 오해도 풀 수 있었고 곽정과 황룡의 관계도 더는 막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자신의 제자 고경풍의 자식인 것도 알았으니 걷어서 도화도에 같이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곽정한테는 황룡한테 잘해주라고 경고도 빼먹지 않았고요. 곽정과 황룡은 여기서 이제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양강이 가져간 타구봉을 빨리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직 인사를 올릴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흰수리가 이렇게 우러댄다는 것은 화쟁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몽골의 사신으로 온 툴루이와 곽정의 약혼녀 화쟁, 곽정의 활쏘기 사부 철별까지 전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한홍련한테 사주를 받은 구천인한테 말이죠. 구천인이 허풍뿐인 줄 알았는데 화쟁들 정도는 제압할 무공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물줄을 끊어버린 단지 신통,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구천인이었고 심지어 곽정과 황룡의 황약사까지 이미 당도한 상황, 거기다 천적 강남육계까지 왔으니 무사히 빠져나가기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막내딸이자 곽정의 약혼녀 화쟁 때문이었죠. 황룡은 우선 구천인부터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강호에서 가장 큰 개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장방의 방주가 이 어리고 가녀린 소녀 앞에선 꼼짝 못했으니 대대로 황씨 집안소는 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터니 뺨따구가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더는 못 참고 타임을 외친 뒤 갑자기 곽정에게 한번 싸워보자고 대결 신청을 해왔습니다. 곽정도 전력을 다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구천인의 필살기 급동신공, 그리곤 저 멀리 가서 똥 싸는 척하다가 옷 걸어놓고 도망가 버리기. 그래도 경공술만큼은 진짜여서 이렇게 도망갔으면 잡을 순 없긴 했습니다. 며칠 전 밀실안에서 곽정은 화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긴 했었습니다. 자신에게 화쟁은 그저 누이 같은 사람이라며 화쟁과의 약혼도 대칸의 일방적인 명령 때문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엔 오로지 황룡뿐이라고 말이죠. 물론 이조차도 황룡에겐 너무 큰 충격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빨리 화쟁을 만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본 황약사가 곽정과 화쟁은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 여잔 오빠의 약혼녀예요. 그 말에 황약사는 극대노 최고 단계에 이르더니 당장 저 두 년놈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황룡이 말리며 곽정은 화쟁을 좋아해서 약혼한 게 아니라고 하자 조금 누그러져서는 곽정 보고 직접 화쟁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 오직 용화뿐입니다. 용화가 없다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누그러져서는 그러면 화쟁을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하라 했습니다. 이는 황약사의 성격상 정말 많이 양보했던 거였습니다. 허나 화쟁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조차가 큰 상처였으며 화쟁 오빠이자 곽정의 의형제 툴루이는 화를 내며 곽정에게 화쟁과의 결혼 약조를 깬다면 우리의 안다도 오늘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를 맺을 때 주고받았던 징표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일이 되자 곽정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모두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 곽정은 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 화쟁과 결혼하겠다고요. 그 말에 다시 극대노 최고 단계에 오른 황약사, 그대로 화쟁이 타고 온 말을 낙영장법으로 터뜨려 죽였으며 시끄럽게 울어대던 숲속의 새들까지 탄지신통으로 모두 죽여버리더니 황룡에게 타구몽 사건을 어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툴루이도 곽정은 신의가 있는 남자라며 칭찬하고는 몽골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곤 화쟁들을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이어서 강남육회도 곧 가버리게 되자 곽정과 황룡의 불편하고 어색한 통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끝은 타구봉을 되찾을 때까지였습니다. 길을 가다 황룡이 도대체 왜 화쟁과 혼인하겠다고 했냐고 물었을 땐 그냥 모르겠다고만 대답한 곽정. 얼떨결에한 약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한 이 남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순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황룡. 곽정은 미안함과 괴로움에 가슴이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곽정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렸던 황룡이 먼저 방긋 웃으며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홍마를 타고 개방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양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추측은 맞았지만 이미 양강이 개방 장로들까지 포섭한 상태라는 것은, 또 개방의 장로들이 매우 음흉한 자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르고 싹싹한 양강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지만 개방도 내적으로 많이 골마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철부지 양강을 방주로 만든다면 개방을 장악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던 장로들이었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얻어 걸린 타구봉 하나 때문이었지만 썩어 빠진 장로들이 팍팍 밀어주니 정말 양강이 개방의 방주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를 종식시킬 사람이 도착하고 말았으니 바로 개방의 19대 방주 황룡이었습니다. 개방대회가 열리는 이곳까지 오면서도 곽정은 종종 곧 헤어질 날을 생각하며 우울해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황룡의 애교 덕분에 곽정은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헌데 하필 양강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칼에 죽은 줄 알았던 곽정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과 심지어 개방을 조사하고 다니는 모습도요. 즉시 개방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밖에 있는 곽정과 황룡을 처리해 달라고 말이죠. 하여 팽장로라는 자가 다가가서 인사하고는 능글맞게 당신들은 방금까지 같이 있던 거지의 독에 당했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수법은 곽정이면 몰라도 황룡한텐 전혀 안 통했습니다. 되려 황룡의 화려한 말발에 휘둘렸죠. 그런데 팽장로는 태연히 웃으면서 그럼 내 눈을 바라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보라고? 거지 아저씨, 그래봐야 나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무심결에 팽장로의 눈을 바라봤는데 스르륵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두 사람의 손발은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명한 황룡도 무슨 영문으로 잠에 빠져들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 곽정 황룡은 어떻게 이 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조용전 34화 35화가 끝났습니다.